자, 지금 이제 혈압을 잴 건데, 예전에 이제 혈압 혈당으로 이제 영업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수기 혈압계를 했었는데, 요새는 자동 혈압계로, 전자 혈압계로 하는데 굉장히 정확합니다. 굉장히 정확해서 이거 이용해서 이제 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재는 거 보고 잘못된 부분은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혈압 한번 재볼게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정말 너무 많이 이거를 재봐가지고 웬만한 의사보다 제가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재가지고. 자, 틀렸어요. 자, 이거 왜 틀렸는지 아는 사람? 지금 재는 방법. 왼손. 자, 왜 틀렸는지 아는 사람 맞춰보세요. 옷 위로 졌습니다. 앉아서 돼요. 빙고! 정답이에요. 앉아서 재야 돼요. 편하게. 자, 그래서 앉아서 다시 잴게요. 그리고 의자가 등받이가 꼭 있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러면 다시 재봅시다. 자, 그러면은 의자가 있어야 되니까 의자를 여기다 올리고, 그러면은 자, 그럼 여기가 앉아서 이제 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혈압계가 어디에 있을까요? 위에 있죠. 앉으면은 지금 그 심장 있는 부분이 밑에 있잖아요. 이러면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혈압이 높게 나와요. 이렇게 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재야 되냐? 심장 부분에 가까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상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상. 자, 이거 너무 낮아. 이거 안 되고 책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책상을 한번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가져올 테니까 한번 봅시다. 아, 이거 오늘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아는 사람이 없는데. 자, 올려주세요. 자, 올려주시고 딱 좋습니다 지금. 자, 환자분 앉아보세요. 자, 어때요? 저 심장 부분이랑 어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 같죠? 안 맞을 때 어떻게 하냐? 책상에 놨다. 그러면 좀 두꺼운 책이 있죠? 그런 걸로 여기다가 받쳐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심장 부분이랑 요거 부분이랑 일직선 되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팔이 있죠? 팔에다가 이 밴드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밴드. 요게 심장 부분이랑 일직선 되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얼추 비슷하죠, 지금? 그쵸? 책상이. 자, 그럼 이제 다시 해봅시다. 이제 해보세요. 자, 그래도 요건 잘하네. 지금 이 친구가 좀 잘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세요, 요거? 잠깐만요. 여기 보이시면, 요거 보이시죠? 요게, 여기 딱 누르면 여기 혈관 통해요. 바로 그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이세요? 체크되어 있는데, 부분? 요게 지금 여기 혈관 있죠? 거기 중앙에 딱 위치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부터. 거기 위치에 딱 된 다음에 하셔야 돼요. 자, 잴 때는 꽉 쥐어야 되나요? 아니면 헐렁해져야 되나요? 자, 위치가 손 하나. 자, 이게 손 하나 정도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손 들어가죠? 그렇죠?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요새는 이제 이 전자혈압계라서 굉장히 편합니다. 이완이랑 수축을 해서 여기에 이제 혈압이 나올 거예요. 얼마 안 걸리죠? 나오는 거 봅시다.
121에 84. 121에 84. 자, 보통 정상 혈압이 어떻게 되죠? 120에 80인데, 근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혈압은, 그러면 지금 120에 80인데, 지금, 이 환자분이라고 할게요. 이 환자분이 지금 121에 84, 그럼 높다고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혈압은 항상 달라요. 잴 때마다 다릅니다. 만약에 혈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려면 6개월 정도는 재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믿을 수 있지만 6개월 정도 재보지 않은 사람이 본인 혈압 알고 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혈압을 쟀는데 근데 방금 이 환자분은 혈압을 재면 안 되는 상황이 잰 거예요. 왜냐면 약간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움직였어요. 그래서 혈압 재기 전에 원래는 5분 정도 약간 앉아서 이 책상에 앉아서 5분 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그리고 말도 하면 안 돼요. 앉아 있다가 5분 뒤에 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정상 혈압이 나와요. 근데 지금 잰 다음에 혈압은 어떻게 되냐면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재고 나서 한 2분 정도 있다가 다시 재요. 자, 다시 한번 재볼게요. 2분 있다가 다시 한번 재야 됩니다. 혈압이 어떻게 나오는지. 방금 지금 아까 쟀을 때 자, 펜 있나요? 펜? 자, 펜에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다 작성을 해줘야 돼요. 여기 날짜가 있잖아요. 오늘 며칠이죠? 5월 6일입니다. 5월 6일 시간이요. 10시 25분에 쟀습니다. 자, 그 120에 80이면 수축기 이완기가 있는데 수축기에는 뭘 적어야 되죠? 수축기 120. 그 다음에 이완기에는 80. 맞죠? 네, 여기 적어야 돼요. 지금 적었어요. 근데 지금 방금 121에 80 몇 나왔죠? 84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볼게요. 재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혈압은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정상적인 혈압 재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전에 재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공복 상태에서 약을 드시기 전에 그 다음에 소변을 넣은 다음에 한 5분 정도 여유를 갖고 그 다음에 재야 돼요. 그래서 2번 정도로 재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잴 때는 자기 전에 5분 전에 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전에 5분 전에. 그 다음 2번 재는 겁니다. 그 외에는 본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 재도 상관없어요. 근데 잴 때는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요. 요새는 가정혈압이라고 들어봤어요. 가정혈압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재는 것보다 집에서 재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거는 학회에 다 나온 얘기예요. 요새는 집에서 재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정혈압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병원에 의사 선생님 보면은 떨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걸어오는 기간 중에 혈압이 정상적으로 안 나오시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혈압은 집에서 재는 가정혈압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재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그걸 재는 건데 지금 다시 잰 거죠. 자, 지금 되게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얼마 나왔죠? 109에 70 나왔어요. 그럼 어때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 아니에요. 자, 한 번 더 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자, 그러면은 자 조금만 릴렉스하고 자, 한 번 더 재볼게요. 지금 처음에는 120일 나왔어요. 그쵸? 84 나왔어요. 근데 지금 2분이 다 쟀는데 90에 109에 지금 70 나왔습니다. 차이 엄청 나죠? 지금 2분 간격으로 쟀는데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 가세요? 누군가 자기 혈압을 알고 있다. 그러면 6개월 이상 계속 잰 사람은 그 얘기가 믿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사람은 자기 혈압을 누가 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달라요. 자기 혈압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바뀌고 운동에 따라 바뀌고 먹은 거에 따라 바뀌고 다 바뀝니다. 지금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혈압을 알고 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병원 가서 혈압을 쟀는데 왜 이렇게 혈압이 높게 나오죠? 이렇게 혈압이 왜 잴 때마다 달라요?
이거 기계 고장난 거 아니에요? 잘 못 재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고객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혈압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혈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혈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혈압이 120에 80인데 130이 넘어간다고 그래서 운동 상태에서 130 넘어간다고 해서 그게 높은 건 아니에요. 보통 활동할 때는 130을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근데 활동을 안 할 때 만약에 130 나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위험군 1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0만 넘어가도 약간 위험군 1기라고 보는데 보통 130 넘어가면 이제 위험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 넘어가면은 이제 위험군 2기죠. 이제 보통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150이 넘어가면은 보통 아예 고혈압 확정 판정을 받습니다. 보통. 근데 문제는 이 고혈압 관리를 왜 해야 될까요? 고혈압 관리 이거 왜 재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심근경색 있죠? 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 신부전 관련된 거 있죠? 이게 다 혈압이 높을 때 생기는 병들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사전 예후가 아예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혈압이 높아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를 예방하려면 혈압을 재서 관리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혈압 관리를 잘 하는 사람들이 왜 뇌졸중에 걸리고 왜 심근경색 걸리고 왜 신부전 왜 걸려요? 관리를 잘 하는데 약도 잘 드시고 관리가 안 돼서 걸리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병들은요. 중간 예후가 없어요. 갑자기 걸리는 거예요. 중간에 뭔가 예후가 있으면 예방을 하겠죠. 그게 없다니까. 근데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혈압밖에 없어요. 이 다 고혈압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혈압이라는 게. 자, 어떻게 나왔지 또? 110에 70 나왔어. 74? 네, 110에 74. 근데 그러면 정상인가? 아닙니다. 약간 아쉽. 약간 아래진데. 그래서 요거는 이 고객님은 한 며칠 있다가 약속을 다시 잡아가지고 약간 릴렉스한 상태에서 집에 방문해서 다시 재야 될 것 같아요. 약속을 다시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혹시 본인 혈압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약간 저혈압인 것만 알고. 아. 그래서 근데 이렇게 확 딱 해드리기는 무한 거지. 왜? 6개월 동안 이거를 관찰해야 정말 저혈압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 수치들을 다 적어서 그래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럼 이 수치를 적어서 시간 적었던 걸 가서 병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걸로 봐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처음 쟀는데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자, 지금 오늘 혈압을 쟀는데 자, 이제 친구 들어가면 되고 자, 혈압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고객님들 보통 재잖아요. 혈압을. 그러면은 보통 아무리 재도 혈압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6개월 정도 제가 재보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이분이 고혈압인지 저혈압인지 정상 혈압인지 그걸 그때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혈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관리해드리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혈압이 높아서 걸릴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 있어요. 그렇죠? 심근경색이 있고요. 그리고 신부전이 있어요. 협심증이 있어요. 이런 관련된 것들 모든 게 다 혈압이랑 관련된 것들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라는 게 있죠. 뇌졸중 중에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죠? 뇌졸중에 뭐가 있어요? 뇌경색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뇌출혈이 있잖아요. 근데 이 뇌경색이 뇌경색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앞에 뭐가 붙죠? 요새 많이 걸리는 것들? 허로 시작하는 거. 허혈성. 들어봤어요? 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생명보험에서는 이 허혈성 뇌경색 담보 있어요, 없어요? 5년 전에 가입하신 분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요새는 있어요, 없어요? 요새는 있잖아. 5년 전에 가입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보사 통틀어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입한 사람이 요새 분이 많을까? 5년 전에 가입한 사람이 많을까요? 5년 전에 가입한 사람이 많은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요새 갑자기 급격하게 허혈성 관련된 뇌경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객님 담보를 받는데 혈압이 높으시니까 옛날 같으면은 보험가입이 안 되지만 요새 또 가능하잖아요. 관리가 잘 되신 분들은. 근데 보험을 받는데 어떻게 허혈성이 없네. 5년 전 가입하신 분이. 왜냐면 뇌졸중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묶어서 뇌졸중이잖아요.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명보를 많이 있다고 하도록 가정해 보니까 뇌출혈은 있지만 뇌경색 관련된 담보가 없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확인해 보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혈압이 높아. 근데 혈압은 유전이 많고 식습관 때문에 걸리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머니가 음식을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담보에 허혈성이라든지 왜냐면 지금은 싸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 자 확인해 드릴까요 안 해드릴까요?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고객님한테. 제가 한번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고객님이 모르시면 없다고 보셔야 되는데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드렸어요. 근데 허혈성 없는 거야. 그렇죠? 뇌경색 안 되는 거야. 왜?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하고 보장력이 나눠서 이게 나눠 나오는데 이거를 일일이 고객님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확인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고객을 관리하면서 타겟으로 보장 분석을 하면서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들어가는 RP가 생손 차이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생손 차이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혈압을 고객님 가족분들도 친척분들 주변분들도 계속 관리해두고 싶은 거죠. 근데 얘기해드리면서 87553이 나와요. 보험료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줄여서 그 남은 돈으로 소형 아파트 RP가 들어가고 근데 소형 아파트 RP 들어가서 유동성을 원리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는데 그런 저축군이 5가지 이상이 있는데 그 상품군을 저축 5가지를 알려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생명 쪽에서 줄일 수 있는 ABC, RP를 알려드리면서 하나씩 재테크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고객님한테 소개받는 건 주로 관리해드리는 거거든요. 보통 제가 보통 혈압을 잰 다음에 그날 보통 추가로 타겟팅으로 3명은 그날 바로 소개를 받아요. 생각을 하고 가요. 그리고 RP를 하면서 고민을 해요. 이분한테 어떤 분들을 제가 관리해줄 분을 선정해서 그분한테 RP를 해서 소개를 받을지를 먼저 사무실에서 오전에 고민을 해서 가요. 제가 누군가 소개받을 때는 저는 타겟을 미리 정해놓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날 소개받는 건 혈압 재는 걸로 소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서 소개를 받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혈압을 먼저 재드리는 거죠. 정확한 혈압 재는 방법을 알려서 고객 관리를 하면서 이분한테 신뢰를 얻는 거죠. 이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소개를 받았어요. 왜냐면 되게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요새 최근에 이 혈압 재는 게 가정 혈압으로 바뀌면서 집에서 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집에서 제대로 재는 분이 거의 없어요. 다 서서 재고 이게 안 나오거든 정확하게.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밥 먹고 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커피 먹고 재면 안 되는데 술 먹고 재면 안 되는데 약 먹고 재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먹고 재는 거야. 정확히 안 나오지 정확하게. 이걸 누가 관리해주는 거야? 자식들이 관리해주냐 이거죠. 자식들도 몰라. 이거는 관리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우 없이 갑자기 뇌졸중, 뇌출혈,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다 걸리는 거죠.
왜? 혈압이 높은데 관리를 안 해주니까. 혈압이 약간 높아질 것 같으면 음식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혈압이 높아져요. 그럼 운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고무공 있어요. 고무공 같은 거 있죠. 뭐 테니스공 같은 거 그런 공 같은 걸로 양쪽에 잡고 2분 정도 쫙 움켜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압 한번 다시 재보라고 그러세요. 한 10mm 10mm 정도가 줄어들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치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걷는 게 있죠. 걸어서 줄이는 게 있어요. 그게 5mm 정도 줄어요. 보통 걷기를 하면. 또 뭐가 있죠? 발꿈치 드는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음식 먹을 수 있는 것도 많고. 이거를 조절이 필요해야만 이게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다이어트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다이어트는 완치라는 게 없잖아요. 평생 하는 거잖아요. 다이어트. 이 혈압은 평생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이어트 안에서 만약에 비만이 돼서 뭐 건강 상태 안 좋아지지만 중요한 건 혈압이 높아버리면 생명이 오가는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돼서 저는 이거 옛날에 많이 했어요. 10년 전에 정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안 한 지 10년이 넘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많이 알죠. 왜냐면 그 정도 많이 해봤거든.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너무. 그러니까 제가 보통 누군가를 만나서 혈압을 재서 이렇게 하잖아요. 신뢰를 얻어요. 전문가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혈압을 여러분이 고객 관리 해주면 되게 좋은 일하는 거잖아요. 관리하는 고객 수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너 어떤 일에 건강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혈압 혈당 같은 거 관리하면서 고객 수를 늘리고 여기서 만약에 위험이 발생했을 때 돈이 드는데 그때는 보험사에서 돈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그거는 고객 관리 수가 늘어나고 실제 여러분의 관리 수가 늘어나는 걸 보여주면 여러분 친구들은 이해를 하죠. 좋은 일을 하는 거구나. 이게 괜찮다. 할만하다. 그렇죠? 리포팅이 안 되겠어요? 리포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애매한 상황에서 특히 욕먹는 친구들 있죠. 불법적으로 하는 친구들. 뭐 알받기 하고 그렇죠? 철새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친구들처럼 해보세요. 누가 오겠어? 안 그래요? 그게 욕을 먹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해가시죠? 오늘 혈압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120에 80이 보통 기준선이고 거기서 120이 넘어가는 경우, 130 넘어가는 경우 위험군이에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40 넘어가면 진짜 위험군이에요.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150이면 이제 확정 판정 받는 거예요. 요새는 보통 140만 넘어도 이제 그냥 확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혈압은 한 번 재서 되는 게 아니고요. 6개월 정도 재야 돼요. 6개월 정도 재줘야지 그 평균값을 내서 높은 거를 재서 그거를 이제 보통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 번 재서 혈압한다? 그게 되지가 않아요. 6개월 정도 관리해줘야 됩니다.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재야 되고요. 그 6개월 정도를 재야 돼요. 그걸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뭐 고객이 병원 갈 때 써도 되고요. 그리고 혈압을 낮출 때 네이버만 검색해봐도 낮추는 음식들, 운동 방법 널렸습니다. 너무 많아요. 요새 걸린 사람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혈압이 높은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병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관리를 안 해서 뇌졸중, 뇌출혈, 심부전, 심근경색 넘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얘기해서.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혈압이잖아요. 우리 몸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계속 도는 혈압이에요. 근데 이게 높대요. 안 위험한가요? 굉장히 위험하죠. 큰 병으로 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후가 없다니까. 솔직히 제가 얘기하는 병들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 큰 수술이고 왜 생명이 오가는 것들인데 예후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혈압을 재서 그 관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압을 제대로 잴 줄 알면 소개받을 수 있는 사람 정말 많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일주일에 못해도 이 혈압으로는 못해도 5명씩은 소개받아야 돼요.
지금 널렸거든요. 제 주변에 보면은 혈압 안 높은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혈압으로 소개받지 못 받는다 불가능한 얘기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 이걸 해봤잖아요. 솔직히 소개받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혈압 혈당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겟 영업을 하셔야 돼요. 자꾸만 누구한테 상품 판매하려고 그렇게 영업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걸 찾아야지. 실제로 여러분 가입만 시킨 게 아니에요. 보험금 청구해서 고객이 돈 받기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고객이 지금 만 원씩만 낸다는 안보험인데 그 상품이 좋은 상품인지 안 좋은 상품인지 그거 판단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000원짜리인데 어떤 보험은 암진단비가 안 나는 것도 있고요. 10,000원짜리인데 1,000만 원 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10,000원짜리인데 5천만 원 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10,000원짜리인데 고액까지 하면 1억까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럼 좋다 안 좋다 판단 되나요?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근데 이 10,000원짜리 1억이 나온다니까? 그걸 지급받게 해주는 게 여러분 역할이잖아요. 어때요? 이거보다 좋은 매력 있는 직업 있어요? 없죠. 고객이 1억을 갑자기 10,000원 내고 1억 본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수익률로. 최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고요. 오늘은 혈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 이거 잘 쓸 수 있겠어요? 네. 오늘 재능 방법 다 알려드렸고 이거 작성법 있는데 이거 지전방에 좀 올려주실래요? 이거 자료. 자 이걸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지전방에 공유를 해주세요. 혈압 재서 소개를 몇 명을 받았고 이렇게 관리해드리고 있고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SM 때는 이걸 굉장히 많이 했거든 사실은. 근데 지금 안 하잖아요. 안 하면 고객 어떻게 늘려요? 쉽지 않죠? 자 일을 좀 재밌게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이상입니다.